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돈되는 부동산 함주원입니다. 네, 오늘은 시청자분들께 7월달 세제 개편안 어떻게 나올지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투자자분들께서도 7월달 세제 개편안 어떻게 나올지 정말 불안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계신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정말로 확실하게 7월달 세제 개편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내용, 이것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 준비를 했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보시고 도움받는 시청자분들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는 댓글 남겨주시거나 상단에 번호로 전화 주시면 제가 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영상 시청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 꼭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영상 주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구체화된 7월달 세제 개편안 제가 시청자분들께 상세하게 알려드릴 예정인데요. 1주택자뿐만 아니라 다주택자분들, 주택이 많이 있으신 분들이죠. 그만큼 자산이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세금적 부담 자체가 정말 2배 이상, 2배 알파다라고 표현이 될 정도로 굉장히 크게 증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알면은 그만큼 세금 폭탄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끝까지 보시고 도움받는 시청자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이제 민주당의 세법 발의 종합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왜 7월달 세제 개편안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확정 지어서 말씀을 해드리냐? 바로 민주당이죠. 민주당에서 올해 이제 세법 개정안 발의를 여러 건 했습니다. 세법 발의 내용 자체를 보면은 정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네 하는 발의한 법령이 여러 건 있었는데 이것을 토대로 오늘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만큼 7월달 세제 개편 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봤을 때 소득세법 개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소득세법 개정 같은 경우는 비과세 같은 경우 12억까지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이상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80%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축소시키는 이런 법안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고가주택이죠. 고가주택 같은 경우는 12억까지 비과세를 받더라도 80%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로 인해서 뭐 20억, 30억, 40억이 넘어간다. 거기에 80%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만큼 세금이 줄어들 수가 있겠죠. 그것을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이 세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뒤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봤을 때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법령 자체가 발의가 됐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실거주 하신 분들에 한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가 있게끔 하는 법령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같은 경우는 이제 보유 40%, 그 다음에 거주 40%, 10년 동안 이렇게 했을 때에는 80%를 받을 수가 있게 됐죠. 근데 이것을 바꿔서 거주로만 80%로 바뀐다라는 법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또 이제 들어가 있는데요. 제가 그것도 뒤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 보시게 되면은 종합부동산 세법 개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종부세 관련해서 나온 이제 법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이것도 뒤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보시면은 지방세법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방세법 같은 경우는 취득세 관련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른 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규제를 강화하는 측면, 말 그대로 세율이 올라간다든가 아니면 폐지를 한다든가 세금적인 혜택을 축소를 시킨다든가 이런 내용이었다면은 이 지방세법 같은 경우는 취득세에 있어서 완화적인 측면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1주택 같은 경우는 취득 가액에 따라서 1%에서 3%의 취득세를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액 자체가 지금 10몇 년 동안 계속 그대로 유지가 되어 왔었는데 이 취득 가액 기준 자체가 완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도 뒤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요. 공시 가격 이제 현실화 이제 법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앞서서 설명을 해드린 것은 26년 올해 법령 개정안 발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공시가격 현실화 법안 같은 경우는 이미 개정이 완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부동산 공시가격 관한 법률 이렇게 나와 있고 시행 같은 경우 2020년도 12월 10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법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공시 가격 자체를 지금 현행 기준으로 봤을 때 약 69%, 주택 기준으로 봤을 때 약 69%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을 90%까지 끌어올린다라는 내용의 법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문재인 정부 때 이것이 이미 개정이 완료가 되어 있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공시 가격 현실화 이제 로드맵이 나와 있는데 문재인 정부 때 나온 내용입니다. 공동주택 가격, 그다음에 단독주택, 그다음에 토지 전체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은 이제 69%, 75%, 그다음에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50%대, 그다음에 토지 같은 경우는 60%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다 9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게 잠시 윤석열 정부 때 스톱이 됐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이재명 정부 때 90%까지 끌어올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시 가격 자체가 올라가면은 그만큼 세금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 오늘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세금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본격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내용 자체가 이제 살짝 어려울 수도 있고 뭐 알고 계신 분들은 쉽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세금적으로 봤을 때 조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쉽게 이해가 가실 수가 있게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세법이죠. 세법 개정 이제 전후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 그 다음에 앞으로 바뀔 개정 후의 상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선 첫 번째로 봤을 때 1주택자 분들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폐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법령 자체를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죠. 기존 같은 경우 지금 1세대 1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 양도 가액에 따라서 12억까지는 양도세를 면제를 받게 되겠죠. 비과세 같은 경우죠. 비과세를 12억까지 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 안에서 그 이상이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 12억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현재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변하느냐, 개정안을 보게 되면은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아예 폐지를 시키겠다라고 합니다. 80%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아예 폐지를 시키고 새롭게 공제 금액을 신설한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인별로, 말 그대로 개인별로 평생 감면 한도 자체를 2억까지만 공제를 해주겠다라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평생에 한 번, 말 그대로 인별과세죠. 이제 종부세 같은 경우 인별과세로 평생에 2억까지만 해준다라고 했을 때, 한 번 팔았을 때 2억 공제 받았다? 그러면 나중에 또 사고 팔고 했을 때 그 다음에 공제 한도가 없겠죠. 우리는 계속 장기보유 특별 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신설이 됐을 때에는 정말 시장의 파급 효과가 정말로 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 개정안이 발의가 안 돼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우리 고가 주택자 분들 피해가 어마무시할 것 같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비거주 주택 양도세 혜택 배제 및 그 다음에 폐지 개정안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해드리면, 기존 같은 경우 1세대 1주택자 분들 거주를 10년 했을 때는 최대 40%, 그 다음에 보유를 이제 10년 동안 했을 때는 최대 40%, 그래서 합쳐서 총 80%의 장기보유 특별 공제를 받을 수가 있죠.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데 개정안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보유 부분은 아예 이제 삭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거주만 80% 했을 때만 이제 적용을 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위의 내용 자체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아예 폐지를 한다라는 발의 내용이었고, 지금 발의 내용 자체는 보유 부분은 아예 삭제를 해버리고 거주 부분만 80%를 해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전 내용 자체가 워낙에 세기 때문에 뒷 내용 거주 부분만 이제 발의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만큼 전 거보다는 조금 약하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 반발이 어느 정도 거세지 않겠네라는 취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 세게 발의를 했다가 나중에 조금 더 완화를 했을 때 반발이 조금 덜한 것처럼 그런 취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게 되면은 이제 비거주자 비과세죠. 비과세, 그 다음에 장기보유 특별 공제 혜택 자체 지금은 현행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 내용을 보게 되면은 비거주자죠. 비거주자 비과세 자체, 그 다음에 장기보유 특별 공제를 전면 배제한다. 지금까지는 혜택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을 아예 받을 수가 없게끔 폐지를 시킨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부득이한 사유 같은 경우는 가능하다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요. 해외로 뭐 이민을 간다든가 아니면은 뭐 직장의 여건상 뭐 지방으로 발령이 났다, 이런 경우 한해서는 부득이하게 해준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투기 목적이다, 투자 목적이다, 그러면은
전면 배제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시게 되면은 비주택 자산에 대해서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30%까지 가능합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같은 경우는 세율 자체가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표 1과 표 2로 나눠져 있습니다. 표 1 같은 경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비주택, 말 그대로 주택이 아닌 비주택 관련해서 3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표 2 같은 경우는 최대 80% 주택 관련해서 80%를 받을 수가 있는 게 바로 표 2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은 표 1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이 표 1 자체가 아예 폐지를 시킨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비주택 자산에 대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아예 폐지시키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비주택 자산이라고 하면은 뭐 상가라든가 토지라든가 뭐 입주권이라든가 뭐 분양권, 그리고 이제 뭐 빌딩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비주택 자산이 있겠죠. 이것을 오래 보유했을 때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30%를 받을 수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아예 받을 수가 없게 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개정안 내용 자체가 한 가지의 개정안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 그러면은 혜택 자체를 받을 수가 없거나 혜택이 축소가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 자체가 정말 중요하죠, 시청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 자체를 잘 파악을 하시고 절세를 어떻게 하면 할 수가 있나 고민하시는 시청자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 관련해서 이제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기존 같은 경우 현재 기준 보시게 되면은 공정시장가액 비율 자체가 현행 기준으로 봤을 때 60% 정도 되어 있죠. 말 그대로 이거는 할인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 할인율 자체가 앞으로는 폐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자체를 아예 폐지시키자, 이런 법안 자체가 발의가 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정말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산다라고 했을 때 세일을 하죠. 세일 50%다. 그러면 50% 정도 할인 받고 50% 정도만 납부를 하고 그 물건을 살 수가 있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할인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자체를 지금 현행 기준 60%만 적용을 시키고 40%를 할인해 주겠다라는 게 바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폐지가 된다? 그러면 100%로 변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적 부담이 40% 정도가 커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 또 보시게 되면은 1세대 1주택 고령자 분들, 그 다음에 장기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현재 기준 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가 또 축소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우선 1세대 1주택 공제 같은 경우는 실거주로 전환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장기 보유했다라고 해서 공제를 해주지 않고 무조건 실거주를 해야지만 공제를 해주겠다라고 변화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율 자체는 감세 이전으로 환원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종부세 같은 경우 세율 자체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된 측면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이 세율 자체가 정말 크게 올라갔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 세율 자체 문재인 정부 시절로 다시 환원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토지분 과표 같은 경우는 최대 구간을 신설을 해서 세율 자체를 또 인상을 하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토지를 갖고 있던, 건물을 갖고 있던, 자산을 많이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만큼 세금 자체 종부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근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누진 세율이기 때문에 2배, 3배 이상 더 커질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만큼 내 보유 자산이 많다? 그러면은 조금 더 안 좋은 것 같은 경우는 빨리 매도를 하시던가 아니면 증여를 하신다든가 아니면 법인을 만들어서 절세 혜택을 보신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부동산 전문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서 절세할 수가 있는 방법 꼭 찾으시는 시청자분들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제 취득세 완화 부분인데요. 지금 1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는 1%에서 3%의 취득세가 나오게 되는데요. 근데 가액에 따라서 1%에서 3%의 취득세가 나옵니다. 다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는 완화적인 측면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1주택자 한해에서 완화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기존 같은 경우 지금 1%의 세율을 납부를 하는 가액 같은 경우는 6억 이하일 때는 1%의 세금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1%에서 3% 같은 경우는 6억에서 9억, 그 다음에 3% 같은 경우는 9억 초과 같은 경우는 3%의 취득세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게 완화가 될 것으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가액 자체가 조금 더 올라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의 세율 같은 경우는 기존 6억에서 9억 이하로 바뀌는 거고요. 그 다음에 1%에서 3%의 세율 같은 경우는 9억에서 12억 이하로 그만큼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3%의 세율 같은 경우는 12억이 넘어갔을 때 3%의 세율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만큼 이제 가액 기준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부담 자체가 더 줄어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안타깝게도 다주택자 완화 같은 경우는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다주택자 완화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취득 보유 양도 모두 완화적인 측면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시청자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속편할 것 같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청자분들께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방안 같은 경우는 실거주를 안 하면 아예 세금적 혜택 없다, 폐지를 한다, 아니면 축소를 시킨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실거주 하신 분들만 세금 혜택을 조금이라도 더 보게 만들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거주했다라고 해서 지금보다 더 부여를 하는 것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 현재 기준 안에서 실거주를 해야지만 지금 현재 똑같은 세제 혜택을 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거주를 안 했다? 세금적 혜택을 전혀 못 보거나 아니면은 축소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세율을 올려서 더 많이 세금을 걷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지방세보다는 국세 개정 자체가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말 그대로 자치구죠. 지방자치단체에 걷는 게 바로 지방세인 거고 국세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나라에 납부를 하는 게 이제 국세가 되겠죠. 나라에 내야 되는 세금 자체가 더 커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세를 더 많이 걷는다라고 시청자분들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7월 세제 개편안이 발표가 되고 나서 아니면은 그 이전에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절세 솔루션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봤을 때 규제 정책 아파트에 쏠려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규제 자체가 아파트에 쏠려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 분들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아파트에 자산이 몰려 있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 중에서도 가장 안 좋은 자산 같은 경우 정리를 하시는 게 세금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또 유리할 수가 있겠고, 아니면은 나는 지금 정리하는 게 너무 아깝다, 내가 봤을 때는 다 좋은 것을 내가 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죠. 이런 분들의 경우는 증여도 분명히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이 모든 자산을 다 들고 있다? 그러면 세금적 부담 자체가 정말로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2배, 3배 이상 증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여를 고려를 하시거나 아니면 정리를 하시는 시청자분들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유 자산마다 세금 관리 정말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봤을 때 자산이 많아서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된다? 시청자분들 당연히 납부를 해야 됩니다. 국민의 의무입니다.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 건 당연히 국민으로서 납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절세할 수가 있는 방법은 우리는 총동원을 해야 되겠죠. 정말 내가 1,000만 원 나왔다라고 해서 1,000만 원 그대로 납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1,000만 원을 어떻게 하면 절세를 할 수가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어느 정도 조금 상담을 받아서 절세를 하는 시청자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다양한 절세할 수가 있는 방법,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명의 자체를 변경을 한다든가 아니면 증여를 생각을 하신다든가 아니면 주택 임대 사업자를 활용을 한다라든가 주택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일반 임대 사업자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아니면은 정말 안 좋은 것들은 매도를 한다든가 아니면 또 법인을 운영을 하면서 가족법이라든가 뭐 개인 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법인을 운영을 해서 절세를 할 수가 있는 방법에 대해서 시청자분들 고민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고 세무사 상담을 받으시는 시청자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다양한 절세 방법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 모든 것을 다 오픈해 드릴 수는 없겠죠.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는 댓글 남겨주시거나 상단의 번호로 전화 주시면 제가 간단한 측면에 대해서는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봤을 때는 다주택자 분들, 그 다음에 고가 주택자 분들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겠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번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 세금적 정말 세게 발표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 자체가 이제 과거와 굉장히 비슷한데요. 문재인 정부 시절과 똑같은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봤을 때 그때 문재인 정부 시절에 매도를 하신 분들,
지금 어떻게 싹 다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상황만 보더라도 전월세 가격 폭등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급지 위주 오히려 더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 자체가 우상향하는 사이클로 접어들었습니다. 시청자분들, 근데 여기서 매도를 한다? 나중에 정말 후회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 1년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임기 자체가 이제 앞으로 4년 조금 안 되게 남아 있습니다. 버틸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4년 버티시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버틸 수 없는 분들은 당연히 증여를 하거나 아니면은 매도를 당연히 하셔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다, 나는 어느 정도 버틸 수가 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버티는 것을 추천드린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투자 솔루션, 말 그대로 나는 지금 투자의 방향을 잡아봐야 되겠다, 가만히 있으면은 수익이 돌아오나? 그게 아니죠. 어쨌든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해야지만 그 세금을 충당을 하면서 내 수익까지 챙겨 가실 수가 있겠죠.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시청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투자는 얼마나 오르냐, 과거에는 이것만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A라는 구역에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 A라는 구역 자체가 내가 투자를 했을 때 1억을 벌 수가 있다, 2억을 벌 수가 있다, 나중에 뭐 10억을 벌 수가 있다, 이렇게 오르는 금액만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오르는 금액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죠. 바로 새우죠. 새우 수익률이 얼마나 남는지 마지막에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투자의 방향을 잡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있어서 입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내 투자 금액보다 중요한 게 입지 선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정말 입지 선정 정말 최상급에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것을 80%로 양도세로 다 뺏긴다? 그러면은 투자하고서도 수익이 남지가 않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입지 선정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투자를 해서 세금을 납부를 했을 때 얼마만큼의 수익이 남느냐, 이것까지도 최종적으로 고려를 하고 투자의 방향을 잡으시는 시청자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7월달 세제 개편안 어떻게 나올지 구체화된 내용 위주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조금 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실 겁니다. 분명히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드리고요. 다음 영상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